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현장 실습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장 실습은 원래 실습 나가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코로나로 다 같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얘기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현장 실습 운영 방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현장 실습 업체, 가능한 업체, 가능하지 않은 업체에 관련한 얘기를 하고, 세 번째 현장 실습 일지를 쓰는 작성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현장 실습 운영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습이란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 산업 현장에서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학점, 3학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운영 기준은 하루 8시간, 그래서 주 5일, 주말 빼고 주 40시간을 연속적으로 4주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 5시간이라든지 한 주 하고 한 주 건너뛰고 나머지 3주를 이어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되고, 반드시 일일 8시간, 주 40시간을 연속적으로 4주 이상 실시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면 실제로 1학년 겨울방학과 2학년 여름방학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기, 2학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총 4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영회계 서비스 계열의 경우에 1학기, 2학기는 학기 중에는 현장 실습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 계절학기로 진행되는 것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절학기로 운영되는 현장 실습의 경우 수강 신청부터 실습 기간, 성적 입력 기간 등이 정해진 일정이 이렇게 공지가 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2020학년도 학예 계절학기 일정이 이미 공지가 되었죠. 여기 표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는데, 일단 수강 신청 기간은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수강 신청 하듯이 포탈에 들어가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절학기 운영 기간은 7월 6일부터 8월 14일이니까 현장 실습을 하는 그 4주의 기간을 이 기간 내에 잡으시면 됩니다. 늦어도 8월 14일 날 끝나도록. 그리고 세 번째, 요 수강 신청 정정 및 취소 기간이 나와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수강 신청을 해놓고 실제로 현장 실습을 안 한 경우 어떻게 되냐? F학점이 나갑니다. 수강 신청은 했는데 뭐 실습 업체가 마땅치 않거나 여름에 뭐 일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실습을 못하면 F학점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요 수강 신청 정정 및 취소 기간에 반드시 취소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8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의 그 성적 입력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그 작성한 현장 실습 일지를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현장 실습 업체, 여기서는 지금 인정 안 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공과 연관성이 없는 경우는 인정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 업무와 전공의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경영회계 서비스 계열의 경우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무직 당연히 되고요. 서비스직, 판매직, 뭐 식당에서 서빙, 그다음에 생산직,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것까지 다 인정이 됩니다. 회사라면. 근데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두 번째인데, 대학교나 그 부설기관, 예를 들면 대학교 연구실, 연구소, 행정기관, 뭐 학교 내 뭐 창업보육센터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여름방학에 현장 실습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공채 합격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인턴을 가야 돼. 기간이 겹쳐. 이러면 참 곤란하죠. 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지도 교수님과 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 실습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 유의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장 실습 일지는 책자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수강 신청을 한 사람 숫자에 맞춰서 그걸 제작을 해가지고 추후에 배포할 예정인데, 오늘 설명은 그 일지의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자를 받으면 이 동영상하고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 일지를 딱 펴시면 첫 페이지에 이런 게 나옵니다. 왼쪽에 보시면 오리엔테이션, 이거 학생이 적는 건데요. 위쪽에는 지금 하는 이 현장 실습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지도 교수님 성함 적고, 그리고 밑부분에는 현장 실습을 나간 업체에서 첫날 아마 모든 업체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거든요.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는 담당자 이름 적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실습 업체 현황을 학생이 적는 건데, 뭐 항목에 나와 있는 거 모두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 같은 거 정확히 적어주시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소재지, 약도 이런 걸 적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회사든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약도 다 프린트해서 붙일 수 있으니까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습 일지 안에 매일매일 적어야 되는 그 내용의 사례인데요. 보시는 거는 LG U 플러스의 실습을 나갔던 학생의 실제 내용입니다. 위에 보시면 날짜 2015년 7월 31일 금요일이다. 그리고 근무 시간 10시부터 19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면 총 8시간 나오죠. 그리고 무얼 했다 1번, 2번 이렇게 해서 잘 적어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주말 빼고 8월 3일 월요일 되겠죠. 9시 30분부터 6시 30분 역시 8시간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자료를 이렇게 뭐 참고해서 참고사항에 붙이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무사 사무소에서 실습한 사례 내용인데요. 실습 내용은 아주 잘 적어주었죠. 1. 엑셀 업무 어쩌고 저쩌고, 2. 통장 거래 업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잘 적어주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근무 시간이네요. 근무 시간이 9시 시작했으면 점심시간 포함해서 오후 6시, 즉 18시에 끝나는 게 맞는데 5시로 돼 있네요. 이거는 점심 안 먹고 일했다고 해서 통과되었나? 뭐 아무튼 이런 경우는 음, 6시, 오후 6시, 18시로 적어주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통장 거래 뭐 내용이라든지 영수증 같은 거를 프린트해서 붙여준 거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다음은 실습일지 NG 사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현장 실습 OT 내용을 적어야 될 부분에 아무것도 안 적는다든지, 실습업체 현황에 위에 몇 개만 적고 이렇게 공란으로 두는 것들 안 됩니다. 실습일지 안에 매일매일 적어야 될 내용에 가끔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적는 학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벌써 20일을 한 시간이 지났다, 20일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뭐 이렇게. 근데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즈니스 문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적는 것보다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일단 개조식이라는 거는 단아가가 아니라 명사형으로 끝나는 거, 어미가 뭐뭐 했음, 뭐뭐 정리 이렇게. 그리고 앞에 일렬 번호를 적거나 앞머리 기호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요약한 비즈니스 문서 형태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방문 지도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지도 교수님들이 적어 주실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동의서는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기 날짜를 실습 시작 이전 날짜로 기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습을 만약에 7월 6일부터 했는데 동의서를 7월 13일 날짜로 받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면 되고, 보호자 주소, 성명, 서명 받으시면 되고. 다음은 현장 실습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라는 건 뭐냐면 실습하는 본인, 그 다음에 실습을 받아주는 그 회사, 그리고 실습을 보내는 우리 학교 3사가 협약을 맺는 그런 문서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 문서가 3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내용부터 볼게요. 여기에 실습 기간, 앞에서 말한 거랑 마찬가지로 4주 20일 이상이 되도록 적으시면 되고, 실습비 여러분이 받게 될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협약 일자는 동의서랑 마찬가지로 실습 시작 이전 날짜로 기입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 보면은 도장 찍는 난이 있는데, 먼저 가운데 보면 우리 학교 도장이 있죠. 잘 보시면 영진전문대학 총장인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게 우리 학교의 직인입니다. 직인. 그 회사 기관을 대표하는 도장을 직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인이 여러분들이 실습하게 되는 회사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그 회사의 이름이 들어간 직인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직인을 그 협약서가 3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세부가. 이 3장에 모두 찍어 와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가끔 보면 협약서 똑같은 게 3장씩 있네? 그럼 뭐 도장을 한 번만 찍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실습 다 끝나고 내서 이거 나머지 2장에 도장 찍으러 그 회사 또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번거로운 일이 없으려면 꼭 한 번 찍을 때 3번 다 찍어달라고 하십시오. 회사에 얘기하면 협약서니까 3장 찍는구나 다 이해하십니다. 자, 다음은 현장 실습 평가서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습한 회사에서 실습하는 동안 뭐 어떻게 했다 하는 부분을 점수로 적어주시는 부분인데, 요거는 여러분을 지도했던 책임자가, 회사의 책임자가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점수 100점에 근거해서 적어주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현장 실습 평가 일자를 실습 종료 이후 날짜로 기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실습 종료가 7월 28일 날 했다. 그러면 28일 이후로 적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앞에 날짜로 이건 적으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지도 책임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여기 받으시면 되고요. 그 밑에 대표자의 성함을 적고 직인을 찍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직인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잘못 찍어 오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자, 50281 뭐 어쩌고 있고, 주식회사 KIS, 회사 이름, 손동욱 대표자 이름, 주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뭔가 도장이 있죠. 이 중에서 직인은 어떤 거냐? 요게 직인입니다. 요게. 여기 자세히 보면 이 안에 주 KIS 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는 직인이 아니고 회사 정보가 적힌 그냥 명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편물 보낼 때 편하게 딱 찍는. 그래서 이것만 찍어 오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옆에 직인을 반드시 찍어 와야 돼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여기 손동욱 대표가 아마 또 지도 책임자이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대표자의 도장과 직인, 회사 직인이 똑같죠. 뭐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여기 직인, 회사 직인은 찍혀 있고 앞에서 뭐 주소나 명판은 없죠. 그건 상관없어요. 명판은 있던 없던 상관이 없는데, 이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도장 같이 생긴 이 직인, 이걸 반드시 찍어 오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빠꿉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서가 2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왼쪽은 학생들이 하는 설문조사고요. 오른쪽은 기업이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각자 왼쪽은 학생 여러분이 이 현장 실습을 해보니 어떻더라 하는 설문에 대답하시면 되고, 오른쪽은 기업 여러분들이 실습했던 기업의 담당자분께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현장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러분들 지도 교수님께 여쭤보시면 아마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현장 실습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학점도 챙기고 경험도 쌓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